한국군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시속 15,000km 미국발 경고. 다음 목표는 베이징. 한국군 극초음속 미사일 신속 개발 가능. 채워지는 한국군 2021년 소요 결정국과 양마우 이상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중 한국 국방부가 극초음속 유도탄 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하 5에서 20km 음속 5에서 2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 또는 시험 단계까지 이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견주면 많이 뒤처진 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한국군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2020년 하반기 들어서 부쩍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 12월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대량 살상무기 W한 뒤 의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요된 획득 연구 개발 또는 구매 계획을 뜻하는 말이다. 그는 언제 소요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1년 중 소요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2020년 12월 19일 전망했다. 소요 결정이 나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중기 계획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탐색 개발 과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체계 개발 단계로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우리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의 평가라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X-램Z 추진기관을 개발했다. 램Z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한다. 대부분의 공기 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회전 압축기가 없어 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된다. 국방과학연구소에들은 2010에서 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 마우 이상의 지상발 사용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1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 5위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2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한다. 스텔스 전투기인 F-3A와 F-2가 최대 속력은 각각 마하 1.56 마하 1. 공군 F- 로켓의 전투기는 나이 점차 모인 것을 고려하면 마하 5 이상의 속력은 엄청나다.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 속도가 빠르고 저고도로 날 수 있어 현존 요격 체계로는 비행 중간에 파괴할 수 없는 무기이다.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지력이 있어 군사 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 속한다는 평가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미국은 이들보다 뒤처져 있다. 미국은 공중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M-21 83m의 LER-W를 개발해 2019년 1월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마하 20급 초음속으로 가속한 후 탄두를 분리하면 무동력으로 표적을 향해 활공한다.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적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식별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B- 전략 폭격기에 30발 안팎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비자-12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테스트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2의 SSM제제를 대신 장착해 발사에 성공 비자-12 탑재 가능성을 열었다. 미국 육군도 2030년까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메달의 위치 분류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무기는 마륙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다.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키 E1로 운용되며 한 개의 포대는 4개의 T로 이루어지고 발사대 1대당 2발씩 장착할 수 있다. 해군과 공동으로 공동극 초음속 활공체 CH-GB 늘 개발 중이다.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가 지상 센서로는 탐지가 어렵고 군사위성에도 잘 포착되지 않아
이를 탐지하기 위한 우주 기반 센서 개발에 나섰다. 이는 적에도 군집 위성 1차 20기, 2차 150기 발사를 활용할 계획인데 극초음속 무기가 발사되면 적에도의 수백 개의 위성끼리 탐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둥펑-17에 개발했다. 미국보다 20여 차례 더 초음속 무기를 시험했다.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제를 탑재하여 음속의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최대 마하 12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26도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신쿵성공-의 극초음속 활공제는 타격 속도가 마하 6 시속 344km에 달한다. 러시아는 최근 마하 8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이른다. 러시아는 지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또는 20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19년 12월 궤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에 마이RV를 탑재할 수 있다. 일본도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H-10과 초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초 마이니치 매일신문 보도에 20만 26년 육상자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는 이 무기는 공기 저항이 적은 대기권 상층에서 탄두가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한다.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위도를 받아 복잡한 궤도로 비행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핵폭탄을 탑재하는 활공형 발사체의 HVGP는 2030년께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일본 방위장비청이 연구 중인 대함 탄두가 적용되면 항공모함의 두꺼운 갑판까지 관통할 수 있다. 2016 회계연도에 1억 2200만 달러를 초고속 활공탄에 투자했다. 일본 항공우주탐사청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도쿄대학의 3개의 극초음속 풍동 터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경 두곡단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기술 개발 사실 최초로 밝혀 전경도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무기 기술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 무기장 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도 한국형 이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미중러 2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을 고려해 한국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GTV 현무-3 미사일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적의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와 동종 무기 중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유도로켓 비공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회공 정밀유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한 해의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 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지난달 21일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등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 위성 발사에 성공해 국방우주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 중인 군위성 통신체계 아나시스는 의도적인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군지휘속뿐 아니라 장갑차 감시 정찰 및 지휘 통제와 정밀 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해공 입체 기동 작전 수행 능력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 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개혁이 점령회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의 유기권이 국방과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전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활동에도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정보 감시 정찰위성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